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학 이번 시간에는 인사행정론 중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입니다. 여러분 책 270쪽에 있습니다. 네, 270쪽에 우리나라가 지금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취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들의 인사운영 제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위공무원 제도를 일단 이 정의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 제도는 실국장부 국가공무원을 다른 공무원과 분리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인사제도이다. 자, 우리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럼 우리의 실국장급 국가공무원들이 어떻게 범정부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느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중앙부처 공무원은 장관은 뭐죠? 장관과 차관은 정무직입니다. 그죠?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거이고요. 급수가 없습니다. 이 아래에 통상 실장이라는 분이 있고요. 그 밑에 국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은 팀장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 그 밑에 일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주무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요? 중앙부처가 이렇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배우는 직업 관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과거로 따지면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1급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2급, 여기를 상급 또는 4급이 가고요. 여기는 4급 또는 5급이 가고요. 여기는 6급 이하가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2006년도부터 요 실장, 국장급들을 1급과 2급을 묶어서 이런 1급, 2급이란 걸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이들을 하나의 틀 속에 집어넣어서 이거를 고위 공무원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또 이 고위공무원단 안에도 나름 어떤 사람이 실장되고 어떤 사람이 국장이 돼야 되니까 요 국실장이 될 수 있는 급을 우리는 가급이라 그러고 국장이 될 수 있는 급을 하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급과 2급은 뭐죠? 계급이었죠, 계급. 왜냐하면 6, 5, 4, 3, 2, 1 이런 계급제였다면 지금 요런 가급과 나급은 직무의 특성상의 직무급제다. 그래서 첫 번째 고위공무원제는 이런 계급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했다. 교수님, 근데 뭐 별로 차별 없네요. 1급이 다 가로 간 거 아닙니까? 예,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이게 직무급이다라고 뭐 알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중앙부처는 이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예컨대 뭐 한 충남도청 정도로 설정을 해보면요. 도지사가 있습니다. 도지사는 직선된 사람이죠. 이 밑에 두 명의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통상행정부지사 아래에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뭐 아마 이렇게 아래에 다시 여기에 국장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도에는 직급이 어떻게 되냐면 물론 여기는 정무부지사는 정무직입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가는 거는 주로 여기인데요. 요 행정부지사가 1급, 예전에 1급, 기획관리실장이 예전에 2급, 여기는 다 3급들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충청남도와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 간에 관계를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행정부지사와 이 두 자리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 두 자리를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내려오도록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도록 이렇게 교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미 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는 사안입니다. 자, 그럼 행정부지사는 2급이 기획실장은 내려간다면 이 사람들도 이제 고위 1급에 쓰지 않고 고위공무원 가급, 이 사람들도 고위공무원 나급을 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죠. 고위공무원, 그런데 이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위공무원 제도를 아직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 고위공무원단은 중앙부처에만 근무한다. 틀렸죠?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 있잖아요. 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시장, 이런 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 같은 국가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보아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알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고위공무원이라 함은 이렇게 1급, 2급 공무원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 전 중앙부처의 1급 약 1,500명 정도 돼요. 그 어느 정도 교수님 어느 정도입니까? 뭐 이런 이 고위공무원단 가급과 나급이 예전에 1급과 이 어느 정도냐면은 군대로 따지면 스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별을 달았다. 왜냐하면 국방부의 이 국장이 이 원스타가 오는 자리, 이 원스타 또는 투스타가 오는 자리 이런 나급이 갑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하지만 뭐 군대의 위계 질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훨씬 더 혜택이 더 클 수도 있고요, 스타가. 가급과 나급이 1,5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인 취지는 여기서 중앙부처 A부처, B부처, C부처, D부처가 있다면 여기서 사람들을 막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제도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통상적으로 벽이 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각 중앙부처들끼리 나는 A부처에서 사무관대부터 고시학격에서 쫙 쓸어놨지고 난 A부처에 근무한다. 이런 게 아니라 A부처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위공무원단을 이 풀에 넣어가지고 B부처에서 데리고 와서 쓰고 이런 게 기본적인 취지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범정부적 차원에서 요게 범정부적 차원에서 통합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만든 제도인데 꼭 그렇게 잘 되지는 현실은 잘 그렇게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인사혁신처에서 어쨌든 또 의무적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급과 나급으로 만들어 놨으면 이 사람을 만들어 놨으면 예전에보다 뭐 좀 더 마음에 안 들면 빨리 집에 보내버리고 새로운 젊은 사람을 충원할 수 있도록 이게 좀 빨리 퇴직시킬 수도 있는 일을 못하면 이런 제도들도 좀 몇 가지 있다. 한 가지를 더 만들어 놓은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조직에서 실국장급 공무원은 근데 어떤 책에서는 1에서 3급 공무원을이라고 적는 책이 있고요. 어떤 책에서는 나 같은 경우는 거의 1에서 2급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요 차이가 왜 나냐 하면요. 초기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시행하는 2006년 7월 이때는 1에서 3급을 했어요. 그래서 고위공무원 가급
가나가 1급, 다라가 2급, 마가 3급 이런 식의 가나, 다라, 마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급과 2급으로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다. 근데 혹시 시험에 나오는 뉘앙스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푸시기 바랍니다. 정부 조직에서 실국작법 공무원은 정책 결정 및 관리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죠. 따라서 고위공무원은 계급, 보수, 성과, 교육훈련, 신문보장 등에서 다른 공무원과 차별화되게 다르고요. 이게 범정부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적재조소에 활용하고 개방형 임용을 통한 경쟁을 촉진한다. 이게 뭐냐면 이 말이 뭐냐면 아까 A, B, C, D 부처가 있죠. 각 부처에서 A 부처에서도 이쪽에 B 부처에 유능한 고위공무원 나급, 가급을 데리고 와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쟁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자, 고위공무원 제도는 미국에서 1978년도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시작됐다. 이게 가끔 시험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2006년 시작됐다는 게. 자, 고위공무원 제도의 주요 내용. 고위공무원단은 가급과 나급으로 구분되며 중앙부처의 실장, 국장급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등 약 1,50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중요하다 그랬죠. 부지사, 부시장, 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일부 고위직 공무원, 고위직도 고위공무원에 포함되다.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꼭 정해놨어요. 여기에 일반직, 특정직, 외교직, 외무직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외무공무원도 포함돼요. 특정 일반직 여기에 외무공무원도 고용문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 충원 방식. 어떻게 충원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요 충원 방식이라고 여기 3개 적어놨죠. 3개 적어놓은 건 뭐냐 하면 표에 보면 하나, 둘, 3개 있는 거 이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A, B, C 부처가 D 부처가 여기에 쭉 범정부를 통합 관리하는 고위공무원 가급과 고위공무원 나급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걸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부처라는 게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끌어다 쓸 수 있느냐? 그게 여기 충원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내용은 A 부처에서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요 A 부처가 국토부다 합시다. 내가 국토부에 9급으로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9급으로 들어갔는데 2급이 퇴임을 한다. 근데 여기 고위공무원 나급이라고 그랬어요. 나급이 여기서 이제 퇴임을 하거나 자리가 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부터 승진한다고 생각하면은 상급 공무원이 올라가겠죠. 고위공무원으로. 그죠? 그러면 상급이 한 명 승진하죠. 4급이 상급으로 가죠. 5급이 4급으로 가죠. 6급이 5급으로 가죠. 7급이 6급으로 가죠. 8급이 7급으로 가죠. 9급이 8급으로 가죠. 한 명 신규 채용되죠. 총 7명이 승진하거나 즐거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2급 한 명이 나가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국토부에서 2급이 퇴임을 했는데 여기서 2급이라 하면 고위공무원 나급입니다. 근데 나급이 나갔는데 옆에 있는 환경부에서 2급이 들어와 버렸다. 그러면 국토부 사람들의 7명 승진할 건 날아가고 국토부 사람들 얼마가 화가 나겠습니까? 여기서 화날 정도는요, 이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부처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A 부처 장관과 A 국토부의 장관과 국토부의 인사 담당자는 절대 이 다른 부처에서 못 오도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고위공무원 취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취지가 무색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의무적으로 니네가 몇 개의 자리,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 과거의 1급 자리 총 10개가 있다. 그 중에 몇 개는 너 반드시 열어야 돼. 왜? 다른 데서 들어올 수 있도록. 너무 많이 열면 또 내부 직원이 반발이 있으니까. 그게 요겁니다. 그 어떻게 돼 있느냐? 자, 봅시다.
개공자예요. 개가 공자야? 그러면 선호, 맹자야? 이런 식의 물을 수 있는데, 자, 개외공자입니다. 일단, 개방형 직위는 누가 응시할 수 있냐면, 민간인 공무원이 모두 응시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공직 있을 때, 이게 슬랭입니다. 이거 인강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개나 소나 다 온다. 그래서 개방형이래요, 이게. 개나 소나 다 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민간인이나 공무원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도 올 수 있고 B 부처, C 부처, D 부처 공무원도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열어놓은 거예요. 개방형직이. 이 개방형직이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지정해야 돼요. 꼭 이것도. 근데 개방형직위 중에 또 경력 개방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공무원이 응시가 불가능해요. 완전히 이거는 민간인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경력 개방직 알아두세요. 개방형직위는 개나 소나 다 오는데 경력직 개방형직위는 공무원은 못 간다. 자, 공모직위 타부처 공무원이 응시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는 민간인은 못 와요. 공모직위는 이렇게 타 부처의 A, B, C, D 부처 공무원들이 응시 가능한 거 이게 공모직이에요. 각 부처 고위공무원 직위의 총 30% 범위 내에서 지정하도록 해놨습니다. 자율직위는 요거는 부처 내 공무원들. 요거는 안전한 게 우리 거예요. 이게 우리 회사, 우리 국토부, 우리 환경부 사람들끼리만 갈 수 있는 자율직이에요. 예, 이 개방형 공모직을 제외한 직이다.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런 것들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이런 대통령령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자, 고위공무원들 어떻게 충원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이 굉장히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이 정부에 굉장히 큰 대통령을 뽑는데 선출하는데 큰 공을 세워서 어, 중앙부처에 국장직위를 하나 줘야 되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중앙부처의 국장이 되려면은 뭐죠? 이 고위공무원단 나급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영양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사심사를 해서 임용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시나 9급이나 7급으로 들어가서 3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급이 됐으니까 그 위에 2급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2급 없어요. 일반직에는. 뭐 특별한 다른 국정원 이런 데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없어요. 2급 없고 뭐다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고위공무원단 가급과 나급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 고위공무원단 나급을 고위공무원단을 승진해야 돼. 승진하려면 고위공무원 교육받고 영양평가 통과하고 인사심사하고 임용과정을 거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통상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요. 교수님 왜 상급을 올라가야 되는데 4급 이상 합니까? 4급도 올라갈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4급부터 이런 교육을 실시해서 좀 교육신 통상 상급들이 합니다. 통상. 민간인의 경우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가능하다. 본인이 이런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교육 같은 건 원할 경우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위공무원 댁에서는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역량평가는 여러분 여러분 책 285쪽에서 또다시 설명할 겁니다. 역량평가. 또한 고위공무원단 인사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돼요.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인사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는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민간인 7인이 포함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고위공무원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됩니다. 모든 고위공무원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이 된다. 그럼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냐?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성과평가는 성과 계약 등 평가를 합니다. 우리 뒤에 성과, 계약 등 평가가 뭔지는 우리 279쪽에서 다시 좀 더 상세히 배우는데요.
성과, 계약 등 평가는 고위공무원뿐만 아니라 4급 이상 공무원에 적용되는 근무성적 평정 제도입니다. 그러면 5급 이하는 뭐죠? 네? 근무 성적 평가를 하게 되죠. 근평을 근무 성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건 지금 이 4급 이상 하는 성과 계약 등 평가는 연초에 소속 장관과 성과 계약을 최고 1년간 성과를 하고 다음 연도 초에 그러니까 연 1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도 나옵니다만 5개 등급으로 나눠서 최상기 등급 20% 이하의 비율. 이걸 왜 5개 등급으로 꼭 나눠야 됩니까, 교수님? 왜 안 그럴 거예요? 이거 안 나누다가 안 해놓으면 그 부처에서 이거 안 나눠 놓으면 꼭 이 A, S등급, A등급, B등급, 예를 들어서 C등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C등급을 잘 안 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여기서 하위 2개 등급,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위 2개 등급의 인원은 10% 이상의 비율을 채워야 된다. 하위 2개 등급을 10% 이상의 비율을 채워. 요거 2개다가 여기에 10% 이상이 있어야 된다. 딱 10% 두겠죠. 각 부처에서는. 그러면 우리 부처의 고위공무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꼭 10명은 여기 걸리는 거예요. 10명. 아, 위험하고 두렵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두렵냐? 이게 두려움이 또 그 다음에 적격 심사를 봅시다.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성과와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대상이냐면은 적격심사는 아까 봤던 고위공무원단 임용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아까 봤던 그 성과 계약 등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2년 이상 받은 경우. 이건 뭐 최악이에요. 최하위 등급을 2년 이상 잘 안 줘요. 그 다음에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최하위 등급을 또 받고 또 6개월 이상 또 일도 못한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1년 이상 동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런 조건부 적격자가 좀 안 좋은 사람이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적격심사에 들어가는데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직권면직이면 집에 보내버리는 겁니다.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직권면직. 직권으로 국가에서 직권으로 직을 면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와, 엄청나죠?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자, 고위공무원단이 신분 보장이 잘 안 되는데요. 그 신분 보장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요거부터 봅시다. 요 신분 보장부터 요거부터. 크게 2가지 고위공무원단 신분 보장이 안 됩니다. 첫째, 둘째. 첫째는 방금 봤어요. 적격 심사에 의하여 직권 면직이 가능하다. 집에 가는 거예요. 예. 일반직 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지만 다르다. 둘째는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고위공무원단 가급의 경우는 이게 왜 옛날부터 있었냐면 옛날에는 이거 1급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이 1급이 눈 가리고 아웅 가급이라 그랬잖아 내가. 그지? 사실 뭐 똑같다고. 사실 현실에 들어가 보면요.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부처 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동이 있는 거는 좀 달라요. 좀 많이 달라졌는데 사실은 옛날 1급이나 지금 가급이랑 똑같아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데 그리고 어쨌든 옛날 1급도 쉽게 집에 보낼 수 있었어요. 똑같이 지금 고위공무원단 가급의 경우는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 제68조에 준정했다. 언제든지 직권면직을 기분 나쁘면 보내버린 거예요. 이런 게 있었죠. 세월호 이후에 해수부 1급 공무원들을 모두 면직시키겠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뭐 각 부처 1급들은 다 집에 가게 만든다. 이런 얘기.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1급은 어떻게 집에 가려? 우리가 거의 직업공무원 제도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1급은 예외다. 이거죠. 그래서 신분 보장에 이렇게 고위공무원단은 2가지 예외가 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보수 체계.
고위공무원단위 보수체계는 직무성과급 연봉제입니다. 이것도 직무성과급 연봉제. 이거 보수체계는 우리 제책 295쪽에서도 설명하게 됩니다. 직무성과급 연봉제는 기본 연봉과 성과 연봉으로 구분되어 있거죠. 이 연봉, 기본 연봉은 다시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과 연봉은 전년도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직. 그래서 전년도에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 올해 월급이 달라지는 거죠. 인사관리. 고위공무원단위 임용권은 대통령에 있지만 기관 내부에서의 전보, 휴직, 복직 이런 파견 등은 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기관장이 다시 말해서 기관 안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기관장에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고위공무원단은 전 부처의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처의 장관이 타 부처 공무원을 임용 제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예, 보시면 됩니다. 예, 결론이 기존의 계급제에서 고위공무원단의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충원 방식과 충원 과정의 차별화이다. 내가 얘기했죠. 충원 과정에서 외부 인력들을 많이 들어오는 것이다. 주관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좀 읽어보시고 객관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고위공무원단 제도였습니다.